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구미 지역에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평범한 물이 아니라 날이 좋을 때는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며 주변을 아름답게 비추었다. 많은 사람이 이 호수를 찾아오곤 했지만 그 누구도 호수의 진정한 비밀을 알지는 못했다. 호수 깊숙한 곳에 용왕의 궁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용왕의 외동딸인 연화가 살고 있었다. 연화는 세상의 모든 빛보다 더 고운 자태와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사내일이 제한된 호수에서의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인간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연화는 아버지인 용왕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저를 잠시라도 인간 세상에 나가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용왕은 걱정되었지만 사랑하는 딸의 간절함에 이르러 결국 허락해 주었다.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다. 연화는 매일 밤 해가 지기 전에 호수로 돌아와야 했다. 연화는 인간 세계에 나가자마자 그곳의 다양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구미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특히 사람들의 착한 마음과 따뜻한 웃음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장장이의 아들 이름은 민혁인 소년과 빨리 친구가 되었다. 연화는 민혁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고 민혁은 연화에게 구미의 전설과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둘은 점점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 어느새 우정은 사랑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연화는 낮이 다가옴을 두려워했다. 그녀가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호수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해가 떨어지기 직전 연화는 민혁에게 자신이 사실은 용왕의 딸이며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호수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백했다. 민혁은 놀랐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그 비밀을 비밀로 지켰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냉정했다. 연화가 호수로 돌아가는 날들을 거듭할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함정이 깊어졌다. 호수의 마법이 풀리고 그녀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 결국 어느 날 연화는 해가 지는 것을 잊고 민혁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단 그녀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연화는 호수로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수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도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그녀는 호수로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연화는 용왕의 딸로서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사랑하는 민혁과 함께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구미의 마을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구미의 호수는 이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려오는 기묘한 무지갯빛 물방울이 연화의 행복한 눈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양평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이 있었습니다. 양평은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는 말하는 동물들과 마법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수연이는 이 신비로운 숲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준 도시락과 물병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수연이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새들의 노래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가 수연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화려한 색깔의 나비 무리가 마치 그녀를 안내하듯 머리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비를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커다란 고목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고목 나무는 이 숲에 수호자인 멧돼지 왕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나무 근처로 다가가려던 수연은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와 마주쳤습니다. 놀란 수연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멧돼지는 부드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어린 소녀야. 나는 이 숲의 수호자 멧돼지 왕이라고 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수연이는 멧돼지 왕의 따뜻한 말투에 용기를 내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멧돼지 왕은 수연이의 호기심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작은 나무 구슬을 손에 쥐어주며 이를 통해 숲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슬을 쥐자마자 수연이는 눈부신 빛과 함께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처럼 말하는 동물들, 거대한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 그리고 아름다운 요정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이 환상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슬의 마법이 풀리며 원래의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멧돼지 왕과의 인사 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수연이는 이 신비로운 숲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간직한 채양평의 숲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수연이는 훗날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양평의 신비로운 숲속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숲의 마법은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상주의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은행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항상 진실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오래된 나무였기에 그 가지와 잎사귀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의 수호나무라고 믿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 주위에서 축제를 열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행나무 아래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그 나무가 아주 오래전에 심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나그네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나무에 관한 오래된 전설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나무라네. 옛날에 이곳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중심으로 기도를 올렸고 곧 비가 내리며 가뭄이 해결되었지. 나그네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은행나무에 더 많은 전설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은행나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마을의 젊은 연인들이 은행나무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나무가 마을을 괴롭히던 요정의 장난을 막아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점점 이 신비로운 나무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그네는 마을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은행나무 아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은행나무에 겁 많고 방황하는 여행자들에게도 용기를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발길을 돌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나그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주 마을의 은행나무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그늘을 드리우고 있으며 은행나무 아래서 들려오는 나그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은행나무 아래 모여 축제를 열고 마을을 지켜준 은행나무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나무는 상주 마을의 신비로움과 전통을 간직한 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고장 화순에는 깊고 푸른 산과 청명한 하늘 아래 사시사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매년 음력 8월 15일 보름달이 뜨면 열리는 달빛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 즐기는 커다란 행사였으며 달빛이 구름 사이로 은은히 비추는 그날이면 산속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고 한다. 축제의 시작은 마을 여장로가 마을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 아래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시작되었다. 이 나무는 달림나무라고 불렸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달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잎사귀를 가진 나무로 유명했다. 여장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나무는 하늘에 사는 달의 여신이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나누기 위해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던 어느 해 이상하게도 달빛 축제의 전날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마을 사람들은 축제가 무사히 열릴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의 작은 소녀 하나가 용기를 내어 달림나무에 찾아갔다. 소녀의 이름은 보리였고 그녀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상냥한 아이였다. 보리는 달림나무 아래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바랐다.
달의 여신님, 이번 축제도 무사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쁠 수 있도록 날씨를 맑게 해주세요. 그녀의 바람은 바람결을 타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마법처럼 그날 밤구름이 걷히고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달빛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면서 축제는 다시 시작되었다.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밤새도록 즐겼다. 아이들은 달맞이 연극을 선보였고 어른들은 멋진 음식과 음료수를 나누며 기쁨을 나눴다.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마을의 오래된 전통인 달빛 축제를 이어갈 수 있었고 매년 사람들은 이 소녀의 용기를 기억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화순의 달빛 축제는 그 이후로도 마을의 가장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 남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장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깎아지른 듯한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곳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신기하게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고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장수마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름난 유학자 집안의 아들로 장수의 비결을 연구하고 싶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학자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주민들은 아침 해와 함께 일어나 맑은 계곡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식사 후에는 마을 주변의 숲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와 산의 약초로 이루어져 있었고 식사 후에는 마을 어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동안 주민들의 생활을 지켜보던 학자는 그들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장수의 비결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학자는 계속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사하던 중 오래된 대나무 숲 깊숙이 숨겨진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는 호기심에 이끌려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은 전설 속의 불로초였습니다. 학자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학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동굴은 마을의 비밀로 지켜져 왔소. 불로초는 그저 장수의 약이 아닌 이 땅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함께할 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오. 학자는 장로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는 불로초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대신 이 마을에서 배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얻는 법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학자는 장수마을을 떠나 자신이 배운 것들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은 여전히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전설은 후대에 이르러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